시험 보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진도는 더 나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내가 원래 오늘 목표를 연립방정식 후다닥 끝내고 부등식 초반부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끝낼 건데 그 부등식 얘기를 들어갈지 아니면 안 들어갈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2교시랑 3교시는 진도를 나가는 교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냥 알고전이고요. 바로 129가 아니라 130페이지를 바로 그냥 넘기시면 돼요. 130페이지.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그냥 쿨하게 패스합니다.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연립방정식을 언제도 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뭐 1학년 때인가 뭐 그때 했을 거란 말이지.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연립방정식 마인드랑 여기 있는 마인드가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지 않고 그냥 완벽하게 똑같아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개수 맞춰가지고 빼주는 뭐 가감법이라 그러나 그거를 뭐 가감법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미지수 하나를 기준 잡아서 밑에다가 대입하는 뭐 대입법이라고도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지. 그 마인드 그대로 그냥 흡수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3개짜리도 그냥 그렇게 노가다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 3개짜리가 빠진 이유는 그 계산 과정이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하면서 굳이 이거를 복잡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빼자라고 그냥 합의를 본 거고요. 저는 그거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100% 동의를 한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아니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는 3이라고 나와 있는 이 식을 보시면 이건 실제로 그냥 방정식처럼 생겨 먹었지만서도 이 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이 2를 양변에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하는 몇 차 함수가 등장하냐면 1차 함수가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를 1차 함수로 바라보는 능력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차 함수는 그리고 어떤 모양이냐면 직선으로 알고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 조만간에 저기 뒤에 수학상의 맨 마지막 파트가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때 얘기할 때 똑같이 다시 배우게 될 거고 지금 제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 얘기할 때는 이 얘기는 그냥 쿨하게 넘기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 2개짜리를 풀 때 그 문제를 두 직선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내 생각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볼게요. 어떤 한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썼던 x 더하기 2y는 3이라고 하는 거를 이 3까지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해서 저 개수값만 지금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위에 있는 직선 L이나 아래에 있는 직선 L'은 둘 다 직선 모양일 거기 때문에 두 직선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 거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지. 이렇게 3개 중에서 한 개인 게 분명할 거라고 봐요. 첫 번째, 분명히 두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두 직선이 완벽하게 평행할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 두 직선이 그냥 완벽하게 또 식이 똑같아서 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두 직선 사이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교점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방정식, 이 둘을 서로 연립한 것의 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적당하게 빼서 그 x값, y값을 구하는 그 느낌대로 가면 되는 거고 해가 한 개인 상황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이 두 상황이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일단 생각해봐. 이 L직선과 L'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같겠니 다르겠니? 기울기가 분명히 뭐 하겠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얘는 뭐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 하기만 한다면? 다르기만 하다면 분명히 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A'분의 A라고 하는 거랑 B'분의 B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서로 뭐 하기만 한다면? 다르기만 하다면 이 두 직선은 서로 한 점에서 만나고 해가 몇 개가 된다? 분명히 한 쌍, 이게 x, y가 정확히 뭐고 뭔지 한 개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랑 정반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얘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이 둘 사이는 서로 기울기가 완벽하게 뭐 하면 되겠다? 똑같기만 하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A'분의 A랑
B'분의 B는 일단 서로 같아서 기울기 값은 서로 같은 건데 다만 뭐는 달라야 되냐면요. C'분의 C라고 하는 저 상수항끼리의 비율은 서로 달라야 될 거야. 이게 왠지는 여기를 통해서 설명할게. 세 번째, 두 직선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말은 A'분의 A나 B'분의 B나 C'분의 C가 완벽하게 다 서로 뭐 해야만? 같아야만 이 두 직선이 일치를 하겠죠. 일치한다는 말은 실제로 기울기도 똑같고 어떤 지나는 y절편이라든가 그런 것도 완벽하게 똑같아야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아야 하는데 평행한다는 말은 서로 교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y절편 자리인 그러니까 지나는 한 점은 서로 뭐 해야만? 달라야만 이렇게 평행하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1차 방정식에 대한 연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보세요. ax 더하기 8y는 1이랑 x 더하기 2y는 2 요 두 연립 방정식인데 이 두 방정식의 해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 한 개란 얘기가 뭔 말이죠? 이 두 직선이 그냥 서로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고 해가 한 개란 얘기는 1분의 a라고 하는 요 값이랑 2분의 8이라고 하는 게 서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다르기만 하다면 기울기 값이 서로 다르기만 하다면 이 해는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죠. 즉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4를 제외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충분히 해가 한 개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두 번째, 만약에 해가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직선 사이 위치 관계로는 서로 그냥 완벽하게 뭐 하면 돼? 평행하기만 하면 될 거기 때문에 1분의 a라고 하는 값이랑 2분의 8이라는 값이 같으면 되고 다만 조심해야 할 점 2분의 1과는 서로 뭐 하면 된다? 다르기만 한 거를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a 값이 몇이 나오는 게 a가 4가 된다면 이 두 직선은 서로 해가 없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직선이 둘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 가능할까? 일치하는 상황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일치하려면 1분의 a나 2분의 8이나 2분의 1이 싹 다 똑같아야 할 텐데 얘는 4고 얘는 2분의 1 엄연히 다른 값일 거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완벽하게 똑같기는 불가능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지금 이 문제가 거기 130페이지에 유제 2-2번 있거든요. 위에 있는 예제는 풀지 마시고 그냥 130페이지에 있는 2-2번 그 한 문제만 풀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갈게. 자, 1차랑 1차 따리에 대한 연립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어차피 실제로 여기서 잘 나오지도 않고 여기 있는 연립 방정식은요. 실제로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걸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립 2차 방정식은 실제로 나와 있는 저 두 개의 식 중 적어도 한 식이 2차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으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좀 유형이 많고요. 루틴 잡혀 있는 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좀 나눠서 할게.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요.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 경우는 그냥 가장 무난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 이 1차짜리 나와 있는 거를 어떤 한 문자를 주인공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밑에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봐요. 자, 얘를 오른쪽 넘기고 얘를 왼쪽 넘기면은 y는 2x-1이죠. 이 y는 2x-1을 어디다 집어넣자? 밑에 식에다가 그냥 때려 박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2x-1의 제곱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전개를 하자꾸나. 자, x제곱 마이너스에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니까 얘를 전체 넘겨서 3x제곱 빼기 4x 얼마지? 마이너스 4는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되겠니 안 되겠니? 될 거라고 믿어줘요. 웬만하면 다 될 거니까. 3 하나하고 둘 하면 뭐 되겠지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x값이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이 밑에서 x가 누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y값은 여기 있는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y값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x가 2일 때도 집어넣어서 y값을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립 2차 방정식 답을 쓸 때는 그냥 순서상으로 뭐 콤마 뭐 혹은 뭐 콤마 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해 주기만 하면 될 겁니다. 뭐 x는 몇 y는 몇 이렇게 쓰는 거 귀찮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편한 형태가 이 정도가 될 거고 가장 편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냥 한 문자 기준으로 다른 문자 그냥 대입해서 하는 거. 두 번째 유형이에요. 얘는 뭐냐면요. 둘 다 2차식이야. 잘 들어. 둘 다 2차식인데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 위에 있는 식 보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래요. 이거는 x 빼기 y랑 x 더하기 y는 0이 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걸 통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죠? x가 y가 되는 케이스도 되고 x가 마이너스 y가 되는 이런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로 출발이야.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은 거를 똑같이 밑에다 대입, 이렇게 잡은 거를 똑같이 밑에다 대입해서 따로따로 해주시는 거가 되겠죠. 첫 번째, x가 y가 되는 경우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주면요. x로 할게.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8이 될 거고 컷 하면서 x제곱이 얼마가 나오니까 4가 나오니까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괜찮니? 그럼 y도 뭐겠어? 뿔마이겠죠. x가 2일 때 y도 2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2,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근을 캐치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일 때. 자, 마찬가지로 집어넣죠. x제곱이고요. 더하기 x제곱이고 더하기 2x제곱은 8. 그래서 4x제곱이 8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2가 되고 x는 뭐다? 뿔마 루트 2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y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x가 루트 2일 때는 y는 얼마면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y는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하나가 뿔마일 때 하나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 복부 동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 이런 표현 본 적 있나? 마이너스 플러스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결론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라고 하는 총 몇 개의 해가 나온다? 4개의 해가 나온다. 4개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구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연습을 뭐를 해보시냐면요. 131페이지의 예제 2개랑 132페이지의 4-1번 써드릴게. 131에 예제 3에 1, 2랑 132에 예제 4에 1 이렇게 3개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 파트 있잖아. 시험을 보면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내가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고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유형인 거를 얘기를 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냥 툭 하나 던져주고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연습이 꽤나 많이 필요하긴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얘는 무조건 이렇게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한데 내가 소개해드린 건 뭐죠?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 가서는 또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고1 정도까지만 연습해 주시고 실제 중요한 건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나는 132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4번에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유형을 얘기하고 싶고, 자, 여전히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아까 케이스는 뭐였냐면 한 식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얘는 이 두 개가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첫 번째는요. 상수 한 끼리를 서로 빼줘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유의미한 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과정이야. 일단 한번 들어볼래? 자, 이거를 풀어보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이거 봤을 때 본능적으로 밑에다가 뭔가 2배를 한 다음에 빼줘가지고 막 하면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나오겠지. 그지? 근데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아주 힘들어.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라 나도 잘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고민이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5배를 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3배를 해서 상수항을 그냥 뭐 하게 만들어? 똑같은 숫자로 만들 거야. 해볼게. 자, 위에다 5배 하면은 여기 몇이 되죠? 10x 제곱이고 마이너스 15xy, 그리고 여기는 5배죠. 5y 제곱, 그리고 여기가 몇이 된다? 15가 되는 그런 식의 상황. 자, 밑에다가는 3배 할게요. 밑에다 3배해서 3x 제곱이고요. 더하기 6xy, 그리고 밑에는 마이너스 9y 제곱는 15다 라고 해서 변형을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그대로 빼게. 자, 빼고 나면요, 자, 그래서 계산 7x 제곱이고 마이너스 21xy 더하기 14y 제곱이 몇이 되는? 0이 되는 이런 식의 식이 일단 만들어질 거야. 자, 그리고 일단 깔끔하게 다 뭐로 나눌 수 있으니까 7로 나눌 수 있죠. 7로 나눠주면은 x제곱 빼기 3xy 더하기 2y 제곱은 0이에요. 거 봐요.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딱 봐도 되는 형태가 되겠죠. 뭐랑 뭐로? x-y랑 x-2y 형태로 말이지. 이렇게 해서 유의면식을 만드는 겁니다. x는 y가 되는 상황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2y가 되는 상황.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 첫 번째요, x가 y랑 같을 때.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 중에서 둘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결과를 뭐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 거고, 두 개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x가 몇 y일 때? 2y일 때도 위에 있는 식 아래 있는 식 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데가 집어넣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그런 식의 문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상수항끼리 소거해서 의미 있는 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방법도 존재한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만 캐치해 주시면 돼.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왔대. 자, 이거 되게 유혹적이야. 이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이 두 식을 그냥 뭐 해준다면? 빼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에다가 몇 배를 해서 다 2배씩을 해서 이 형태에서 위에서 아래를 그대로 빼는 겁니다. 최고차를 없애주는 케이스로. 자, 그래서 빼줄게요. 자, 위에서 아래 빼주면은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더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더하기 y가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y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서로 간의 1차식 관계를 얻어낼 수 있죠. 이걸 이제 뭐 하면 돼? 위의 식이나 아래 식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다가 하나 집어넣으면 다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거기서부터 진행한다 라는 거가 되겠죠. 여러한 루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순간 푸는 난이도는 상당해지기 때문에 잡혀져 있는 루틴대로 해주는 게 일단 베스트,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수항을 소거해주거나 최고차항을 소거해주거나 그냥 적당하게 곱해가지고, 그게 이제 예제 4번에 2번, 3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개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선 특수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밑에 그 박스를 보시면 순환형, 뭐 대칭형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순환식, 대칭식이라고 표현할 테니까 각각의 문제들이 왜 이게 순환식이고 왜 이게 대칭식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문제부터 봅시다. 여기 봐봐. x 더하기 y는 1, y 더하기 z는 4, z 더하기 x가 3이 되도록 하는 x, y, z가 몇인가를 구하래. 일단 우리가 아까 3개짜리 연립방정식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래요. 쓸데없는 그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정도는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잘 봐요. 여러분들이 알던 대로 뭐 이거 둘이 연립한 다음에 뭐 얘랑 얘 연립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 수준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본능적인 느낌대로 다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형태인 경우는 이 세 개의 식을 싹 다 더하면 의미가 생겨요. 어떤 의미가 생긴지 볼게. 자, 이걸 다 더하면은 x도 2개다, y도 2개고 z도 2개거든요.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하면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1과 4랑 3을 다 합하니까 얼마죠? 8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인 거를? 4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봐요. 세 개의 합이 4인데 이 x랑 y 합이 1이래요. 그럼 z가 몇이라는 말이죠? 3이라는 말이죠. 그치? 그리고 y 더하기 z가 4라면은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0이나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y는 누구면 되겠다? 1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다 더해주고 나면은 그냥 쿨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의 형태를 순환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뭔가 더하거나 곱하면은 의미가 생기는 그런 식을 순환식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번엔 요거 xy 곱해서 1, yz 곱해서 3, zx 곱해서 3이 되는 이런 식의 관계는 얘네를 다 더하는 것보단 얘네를 싹 다 곱해서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얘네를 다 곱하면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니까 x랑 y랑 z의 전체 제곱을 9라고 그냥 바라볼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x랑 y랑 z의 곱은 뭐 또는 뭐가 될 수 있으니까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맞겠지? 과연? 생각해봐. 두 개끼리 곱해서 두 개끼리 곱해서 두 개끼리 곱해서 싹 다 뭐가 나왔다면? 양수가 나왔다면 여기서 말하지 않더라도 x, y, z가 싹 다 뭐인 게? 양수인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거란 말이야. 세 개를 다 곱해서 음수가 될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어찌됐든 세 개 다 곱해서 3이 되는 게 맞대. 근데 x, y 곱한 게 1이야. 그럼 z가 몇이 됐나? 얘가 3이고 zx 곱해서 3이니까 y는 1이고 x도 1 정도가 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 내주는 거. 다시 정리를 한다면 순환식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개로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을 싹 다 더하거나 싹 다 곱했을 때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 형태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합니까?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면은 딱 보입니다. 아, 얘는 다 더하면 되겠다, 얘는 다 곱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이지.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도 않아. 중요한 건 일단 이 친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 대칭식이란 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대칭식은요, 요 연립된 이 두 개의 식에서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달라지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 그래요. 뭔 말이냐면 여기 x 더하기 y가 여기 x, y죠. 이 x 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y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y 곱하기 x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갈아 끼웠는데 식이 얘나 같니 다르니? 똑같죠. 이러한 형태의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대칭식이 뭔지는 알았고, 이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되게 요상망측한 풀이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고정됐어요. 자, 보세요. 대칭식은요, 그 두 개의 합을 A, 두 개의 곱을 B로 둬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두 개의 합을 U, 두 개의 곱을 V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U나 V 같은 그런 변수는 익숙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변수로 만든 겁니다. 뭐 UV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 개의 합이 지금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곱이 그대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할 거냐면 X랑 Y를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뭐에 대한? 다른 변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이런 느낌이다. 보세요. x랑 y가 두 개의 근이면 두 개의 근의 합과 곱이 지금 대놓고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각에서의 관계를 떠올려봐.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두 개 합자리가 여기다가 될 거고 두 개 곱이 여기 자리에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바로 뭐랑 뭐로 되죠? t-1과 t-4 정도로 나오게 되고 이거 만족하는 t값은 1 또는 4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해석을 해드릴게. t가 1이란 얘기는 이 x랑 y 둘 중에 한 놈이 1일 때 다른 놈이 4다. 그리고 한 놈이 4일 때 한 놈이 1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는 1,4 아니면 4,1이다. 이렇게 두 개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이거 봐봐.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니까 이거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y를 3-x로 한 다음 밑에 거 그냥 집어넣어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봐. 이 두 식이 지금 서로 간에 x에다가 y, y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식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아, 이 문제는 대칭식 문제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두 개의 합을 a로 그리고 두 개의 곱을 b로 바라볼 거임. 응? 잘 들어. 근데 일단 그래서 뭐 a가 3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밑에 있는 식이 약간 좀 지저분할 거란 말이야. 이 밑에 있는 식을 좀 변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몇 xy를? 3xy를 뺀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실제로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인 플러스 2xy에서 3xy를 빼줘야만 마이너스 xy가 하나 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본다면 요 식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제곱 빼기 3b는 3인 걸로 말이죠. 두 개의 합을 a, 두 개의 곱을 b로 본 거니까. 자, 오케이. a가 3이었대. 그리고 a제곱 빼기 3b가 3이래. 근데 a가 방금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긴 그냥 9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3b는 몇이면 충분하다? 6이면 충분하니까 b가 얼마인 걸로? 2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결국 결론. 두 개의 합이 3, 두 개의 곱이 2가 되는 이런 고정적인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식을 어떻게 세운다?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는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근은 1 또는 2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뭐다? 하나가 1일 때 다른 하나가 2 또는 하나가 2일 때 다른 하나가 1 이런 식으로 값 두 개를 캐치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이 무조건 두 쌍으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4개의 쌍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제가 대칭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잘 캐치하실 수 있고 연습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문제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아이디어가 나중 가서 은근히 튀어나옵니다. 은근히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볼 때 이거 쓰면 좋은 문제들이 은근히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133페이지의 문제들 여기 있는 설명이죠. 한번 해보세요. 자,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좀 집중 좀 해줘요. 그도 그럴 게 얘는 대놓고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 좀 해줘야 돼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볼게. 일단 저기서 말하는 부정은 이렇게 뭔가를 부정하다, 그 디나이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의미를 한답니다. 해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뭐 x랑 y로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풀고 싶다 이 말이지. 지금 이거는 식도 몇 개로 나왔고 2개로 나왔고 미지수도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2개를 연립해서 x가 몇이고 y가 몇인지를 얘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미지수의 개수랑 힌트식의 개수가 똑같을 때 우리는 확실한 해를 뭐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근데 만약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요 x값이 몇이고 y값이 몇인지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을 거야. 뭐 이것만 보더라도 2개 합해서 4가 되는 x값이랑 y값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숫자 쌍이 싹 다 가능할 거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분명히 무슨 개가 될 수밖에 없다? 무한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해를 무한개로 얘기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요 x랑 y를 만약에 어떠한 수 범위를 제한을 두는 순간 요 해가 무한개는 아니라 유한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 둘이 더해서 4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순서쌍이 몇 개냐를 물어본다면 실제로 x가 1일 때는 y가 3밖에 가능하지 않고 x가 2일 때는 y도 2, x가 3일 때는 y가 1이 되는 요 몇 개의 쌍만, 3개의 쌍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 미지수의 개수가 힌트식 개수보다 많은 식의 방정식에서 그 x랑 y의 범위를 정수범위라던가 실수범위로 뭔가 제한을 한다면 그때 만족하는 x값이랑 y값도 무한개가 아니라 그냥 유한개로 쪼일 수 있구나. 그 정도로만 잘 풀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 쉽지 않을걸? 자, xy 더하기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을 만족하는 저 x값이랑 y값이 과연 몇 개인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x랑 y를 그냥 일반적인 실수 범위로 잡는 순간 힌트식은 1개인데 미지수는 2개예요. 해는 모든 게 싹 다 가능하죠. 가능성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x랑 y를 다 정수로 박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그래 뭐 알겠어. 뭐 정수로 바꾸는 순간 해의 개수는 유한개가 되겠지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변형하거나 이걸 딱 봤을 때 x 몇이고 y가 몇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판단하는 건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스킬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꽤 어려워요. 앞에 있는 2개에서 x를 묶어내면 x에 y 더하기 1 정도로 일단 저 앞에 2개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인수분해 했을 때 요 뒤에 y 더하기 1 보이지? 요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뒤에도 나는 뒤에도 y 더하기 1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일단 믿고 갑시다. 그리고 둘이 더해서 그대로 부호는 살려가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차이점은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는 빼기 4인데 여기는 더하기 1이잖아. 똑같이 맞춰주려면 뒤에서 뭘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5를 해주면 식이 위에 거랑 달라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초록색으로 쓴 이 식에서 y 더하기 1을 묶어내고 x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는 어디로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5 이렇게 식이 바뀔 거란 말이지. 어거지로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바꿀게. 여기 x 더하기 1, y 더하기 1로.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x랑 y를 내가 지금 뭐로 잡았냐면 정수로 잡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정수에다가 1 더해도 여전히 뭐의 범위에 있어요? 정수 범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y라고 하는 거에다가 1 더해도 여전히 정수 범위에 있겠죠. 두 정수를 곱해서 5가 될 수 있는 조합은 충분히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뭐밖에 없죠?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렇게 총 몇 개의 쌍이? 4개의 쌍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답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1, 5나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해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x 더하기 1이 1이 된다면 x는 0이 되면 되고 y 더하기 1이 5가 되면 y는 4가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 0,4라고 하는 하나의 조합 탄생. 밑에 거는 뭐 반대로 4,0이겠죠. 자, 얘는 어때요?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면 충분하고요. y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가 되는 y는 마이너스 6이면 충분하겠죠. 얘도 반대로 뒤집어 까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총 4개의 쌍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랍니다. 중요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식에서부터 어거지로 인수분해하는 이런 작업이 어떻게 한다? 이 앞에 두 개를 묶어냈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이 뒤를 인수분해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정수 범위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인데 실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가 몇인가? 를 물어봤어요. 해가 굉장히 많아 보일 거란 말이야. 실제로 x에 y에 대한 둘 다 2차식이고. 근데 이것도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인수분해도 약간 좀 스킬풀한 뭔가가 필요해. 일단 멀리서 좀 봤을 때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이거? 얘는 그냥 그대로 봐오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내림차순으로 정리부터 먼저 하죠. 2xy랑 2x를 봐서 2로 묶어내고 y 더하기 1의 x로 본 다음에 뒤에는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아무리 봐도 뭐의 제곱이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일단 우리 이거 봤던 대로 뭐 한 거죠 이거? 완전 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그냥 정리를 한 것일 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되냐 이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 2x제곱을 x제곱과 x제곱의 합으로 본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뒤를요. x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겠니?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거? 이거 어거지가 아니다. 어쩌고 제곱 더하기 2배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저쩌고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리고 앞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x의 제곱이 있다. 자,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합한 게 0이 된다? 이 안에 있는 게 둘 다 몇이 되는 거 말고는 0이 되는 거 말고는 존재할 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x는 일단 0이라고 하는 확정근 하나 얘기할 수 있고 여기 0 집어넣으면 y 더하기 1이 0이니까 y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인수분해를 해주는 실수 범위의 방정식도 자주 나오긴 한답니다. 이런 것들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어디냐면 134랑 135페이지에 있는 그 두 문제들. 예제 2개 남았고요. 하나는 이제 공통근에 대한 아이디어고 하나는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인데 이 활용도 자꾸 짜증나게 1차 3개짜리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뭐 예제 9번 정도는 소금물 농도기 때문에 농도는 항상 힘들죠. 근데 힘든 농도 문제는 같이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는 좀 합시다. 136페이지 보세요. 일단 공통근 문제 별거 없습니다. 어떤 두 2차 방정식, 두 방정식에 겹치는 근을 실제로 그냥 공통인 근, 더 줄여서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통근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그 공통근을 알파로 놓는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히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 모르겠어. 그냥 보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0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하는 요 두 2차 방정식이 only one의
겹치는 근 알파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겹치는 근이 실제로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 어떻게 풀까에 대한 얘기. 일단은요, 이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는 얘기는 위의 식에다가도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얘기고, 아래 식에다가도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위에다가 아래다가 다 그냥 알파를 집어넣어서 뭐 얘기나 좀 해보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두 식이 서로 뭐죠? 연리 미차 방정식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파트도 다 뭐다? 연립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자, 이 두 개는 그냥 스르륵 뭐 해주면 빼주면 이득을 볼 거란 말이죠. 컷 하면서, 자, a 빼기 3의 알파로 묶어내고요. 여기는 3-a라고 할게요. 3-a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어떻게 쓰죠? 마이너스에 a 빼기 3으로 쓰면은 훨씬 더 이쁘장하지 않을까 싶어. 이 왼쪽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a 빼기 3으로 묶어낼 수 있고 알파 마이너스 1로도 묶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0이란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 a가 3이 될 수도 있고 알파가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구분이 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로, 만약에 알파는 잘 모르겠고 a가 3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자. a가 3이면요, 첫 번째에 있는 식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은 0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식도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은 0이에요. 생각해봐. 이 두 방정식은 그냥 완벽하게 그냥 서로 똑같죠. 이 두 식이 공통근을 오직 하나만 가질 리가 있다 없다? 없을 거란 말이야. 그 두 개의 실근이 둘 다 똑같은 근일 거기 때문에, 아, 얘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라 그랬기 때문에 위에 거가 아니다. 그럼 반대로 공통근 알파가 1이라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1이 근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은 x제곱 더 집어넣읍시다.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이 실제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이 약간 미묘하게 다르면서,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아래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할 때 겹치는 근이 요 1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는 공통근이 뭐며 그때의 a 값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연립방정식 우리가 했던 거 풀어주는 느낌대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알파가 1이 나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넘어갈게요.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 137페이지는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농도예요, 농도. A, B, C라고 하는 세 소금물이 있대요. 일단 나는 그냥 보자마자 A 농도를 X%, Y 농도, B 농도를 Y, C 농도를 Z라고 했고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상황 지금 좀 구분 잘 됐죠? A를 100g, B를 300g 섞었더니 20% 농도가 됐대요. 마찬가지로 B를 100, C를 200 했더니 20%가 됐고, A를 100, B를 100g 했더니 15%가 됐대. 그때 X, Y, Z가 각각 얼마인가? 이거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랑 여기에 있는 소금을 합하면 여기 있는 소금이 된다 라고 하는, 그냥 소금의 양으로만 포커스를 잡은 다음에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A는 지금 몇 %니까? X%니까 100g의 소금물의 농도가 X%면은 소금 자체는 몇이 있다고 보면 돼요? 100X가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히는 Xg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 곱하기 100분의 X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X가 되고요. 일단 그러면 색깔 다 맞출게. 여기 X%, 여기 Y%, 마지막으로 이거 Z%. A 더하기 B 맞나? A, B 맞나? 뭐지? 왜 한 번 더 하지 이거를? 오히려 좋아. 자, 그러면 자, 해보죠. X 더하기 여기 몇 Y일까요? 300 곱하기 100분의 Y니까 몇 Y? 3Y죠. 얘가 어떻게 된다? 20%의 소금물이 전체 400g이 있다라 보시면 되고, 그 400g 중에는 소금이 몇 g 있을까? 400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되니까 80인가?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다식이 나오겠죠. 계속 갑시다. 자, 여기는 그럼 뭐겠냐면 y 더하기 몇 z? 2z. 그리고 걔가 몇이 된다? 60이다. 네. A랑 C예요 이거? 어쩐지 미안합니다. 얘가 C죠? 그러면 얘가 G%가 되고, 그럼 여기가 3G가 되겠네요.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되죠.
자, 라스트 x 더하기 y는 몇이다? 200 곱하기 100분의 15 하면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그냥 쭉 연립해 주기만 하면 x가 몇이고 y가 몇이고 z가 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x, y, z 연립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걸 한번 다 더해볼까 한번? 2x고요 2y고 5z죠. 그리고 걔가 지금 몇이냐면 두뇌 불가동 170? 80, 60, 30 더하면 110 맞죠? 그러면요 보시면 요 2x 더하기 2y는 x 더하기 y의 몇 배? 2배가 되잖아. 여기가 60이네. 그럼 얘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11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z가 110이면은 z는 얼마면 충분하냐면 22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 얘는 22%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얘가 나오면은 끝났죠? 끝났죠? 뭐 x 나올 거고 뭐 y 나올 거니까 그 이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식 세워서 하는 문제긴 한데 그 와중에 이 문제는 조금 괜찮네요. 순환식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3개짜리인 와중에 이 정도 문제는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9-1번이나 9-2번 둘 다 푸실 수 있겠지만서도 9-1번은 아마 미지수 3개짜리 1차 방정식일 거고요. 9-2번은 미지수 2개짜리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3개짜리 1차보다는 2개짜리 2차가 훨씬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캐치하시면 좋겠다. 큰 의미는 없다. 어찌됐든 마무리는 하자. 연립방정식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 137페이지 하나 풀어보시고 다 푸신 분은 이참수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겁니다.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